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현 정부에서는 더 이상 추진이 어려워 보입니다. 해법을 찾겠다며 국무총리실이 나서 범정부 협의체까지 구성했지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전 대상 지역을 결정하지 못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광주 전남 지역 간 갈등이 심해지자 정세균 총리 시절 국무총리실 주도로 범정부 협의체까지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을 뿐 해법 찾기에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를 방문한 김부겸 총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겼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아마 대선 후보자들이 또 함께 의지를 모아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지역 간 합의가 전제돼야 정부가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달빛 내륙 고속철도의 예타 면제 문제도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차기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대선 후보자들한테 또 도장을 받아 놓으시는 게 좀 확실히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공지능 특성화대학인 호남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 총리는 지역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AI 창업 캠프에서는 광주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구로 피감기관들의 본래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많은 자료 요구를 해놓고 정작 국정감사 기간에는 정쟁만 일삼는 국회를 향해 공무원들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전남도 감염병 관리과. 20명이 채 안 되는 인력이 백신 접종과 역학조사 등 도내 코로나19 대응 전반을 관리하다 보니 효율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이 부서에만 100여 건. 석 달 동안 직원 한 명의 한 달 평균 초과 근무가 280시간을 넘어설 만큼 피로도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새벽 4시에 퇴근하고 하는데 저희는 이미 한계치기 때문에 그냥 기존 업무가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공무원 노조는 이 같은 국정감사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국정감사법은 국가 위임 사무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감사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만 올해 전남도가 요구받은 1000여 건의 자료 가운데 80% 이상이 지자체 고유 사무일 만큼 잘못된 관행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1000건이 넘는 요구 자료에 비해 실제 국감이 진행되는 시간은 1시간 남짓. 사용되는 자료는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자료 요구함에 따라서 행정력이 계속 낭비가 되고 그에 대한 피해는 그대로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전남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오는 15일 도청 앞에서 행정안전위를 상대로 개선책을 요구하는 손피켓 투쟁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났지만 해경의 잠수구조 훈련과 장비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윤재갑 의원은 해경이 세월호 참사 직후 특수구조단을 신설했지만 소속 잠수사 40명 가운데 22명만 잠수훈련에 참여하고 이마저도 절반 이상이 1년에 2차례 훈련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수구조단이 보유한 물품 가운데 내용 연수를 초과한 물품 57% 이상이 구조 관련 물품이라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는 책상 칸막이가 점심시간에만 설치됩니다. 교육부와 광주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두 번째로 치러지는 이번 수능에서는 수험생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 책상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됩니다. 또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할 경우 응시자들이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면 부정행위자로 간주되고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볼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혹시나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까 봐 외식을 하는 대신 배달 음식 시켜 먹는 분들 많이 늘었죠. 이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변화들을 빅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는 특별기획,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 주제는 코로나19와 쓰레기입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재활용 선별장. 시민들이 내다버린 재활용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들어오는 쓰레기 양이 배로 늘었습니다. 집에서 그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문해서 시켜 먹다 보니까 그 일회용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플라스틱 종류들이 너무 많이 있고. 실제로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2019년에 비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생활 폐기물이 약 10%, 재활용 선별시설 반입량은 약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반 쓰레기보다 재활용 쓰레기가 더 증가한 건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일회용기를 쓰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뉴스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도 이 같은 흐름과 비슷했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 약 8만 건과 SNS 300건을 분석했더니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규제, 커피 전문점, 텀블러 등 커피 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던 상황과 관련된 키워드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에는 거리두기, 아이스팩, 배달 등 이전의 규제가 한시적으로 풀리고 배달 음식과 택배 주문이 폭증한 상황에 대한 키워드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SNS에서 쓰인 용어들을 감성 분석해보니 긍정어와 부정어가 쓰인 빈도가 코로나19 전이나 후나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사용이 환경에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방역이 우선 과제인 상황에선 어쩔 수 없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으셨는데요. 하지만 그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다회용기를 충분히 소독하고 세척해서 사용하면은 오히려 일회용품보다 안전할 수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코앞에 둔 지금 바이러스와 공존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쓰레기 규제 정책과 시민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빅데이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공항과 여수공항의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무안공항은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민주당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공항의 일일 평균 여객 실적은 지난 2019년 5,500여 명에서 지난해에는 4,700여 명으로 떨어졌다가 올 들어서는 다시 5,6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여수공항의 경우는 지난 2019년에 비해 올해 이용객이 70%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무안공항은 국내선 일일 여객 실적이 5% 수준으로 급감했고 국제선의 경우는 올해 실적이 아예 없었습니다. 탐방객이 몰리는 단풍철을 맞아 광주시가 국립공원 무등산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내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무등산 증심사 입구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원하는 탐방객은 누구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풍철에는 전국에서 탐방객이 찾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광주에서는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추가됐습니다. 9월과 10월 나타난 이상고온 현상이 김 양식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맛과 향이 일품인 곱창김 양식에 향이 걸렸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김 생산의 주산지인 만호해역입니다. 지난 9월 초 설치된 김발을 들춰봤더니 김이 거의 달라붙어 있지 않습니다. 한 해 생산되는 김 가운데 가장 맛있다는 곱창김 씨앗이 전혀 자라지 못했습니다. 곱창김의 생산 시기는 10월 말부터 11월 초, 바다 수온이 20도대를 유지하는 김 양식 초기에만 맛볼 수 있는 고급 김입니다. 올해는 곱창김을 되게 기대하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씨가 나와야 되는 시기에 김씨가 나기가 너무 더워서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처럼 곱창김 양식이 부진한 것은 9월과 10월 2달 동안 이어진
이상 고온 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만호 해역의 경우 바닷물의 온도가 지난해보다 2.6도가량 높은 24도 이상 정체되면서 곱창 김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체험회가 지금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지금 정확한 거를 지금 해봐야 되는데 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해남은 물론 진도와 신안해역 김양식장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양식 어민들은 이번 주부터 이상고온 현상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면서 곱창 김이 다소나마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목포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60대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목포시 금동의 한 주택가에서 63살 A씨가 자신의 집 창고를 철거하던 중 지붕이 무너지면서 벽체에 깔렸다 구조됐지만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홀로 지붕 위에서 철근을 자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호남과 충청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며 정부와 여당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대선 공약인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을 차일피일 미룬 채 희망고문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세방 리튬 배터리가 1,200억 원을 투자해 만든 광주 공장이 평동 2차 산단에 준공됐습니다. 세방 리튬 배터리는 전기차 리튬 이온 배터리 모듈 제작 분야에서 신기술을 갖춘 기업으로 내년부터 양산 체제에 들어가 연간 42만 대의 전기차 배터리 팩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광주 공장 준공으로 일자리 250개가 만들어지고 친환경차 선도도시 조성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세방 리튬 배터리가 친환경 광주은행이 지역 동반 성장을 위해 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은행은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올해 4분기 경영 목표로 선정했습니다. 광주은행은 또 대출 규제 강화와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영 환경의 위기를 지역 밀착 경영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뇌세포 손상과 치매를 유발하는 핵심 원인으로 알려진 타우 단백질 변성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조선대 광주 치매 코호트 연구단에 따르면 이건호 단장이 이끄는 연구팀은 65세 이상 256명을 대상으로 시공간 기억력 검사와 MRI 검사 결과를 이용해 뇌 척수액에 존재하는 변성된 타우 단백질의 농도를 예측했습니다.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 척수액 타우병증 예측 모델의 정확도는 90% 내외로 기존 뇌 척수액 검사에 비해 훨씬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어 치매 조기 발견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 질문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광주과학고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의대 진학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